5월 17일 일요일에 보내드리는 현주스님의 AI 불고리즘 첫 곡으로 0599번님께서 신청해주신 임영웅의 보금자리 들었습니다. 좀 전에 여는 말에서 성경과 불교 경전 모두를 학습한 인공지능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이야말로 AI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종교를 아무리 깊이 있게 연구하는 학자라고 해도 모든 경전을 통달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겠죠. 그런데 요즘 AI는 단순히 글자를 읽는 수준을 넘어서 단어와 문맥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스스로 의미를 연결하는 단계까지 발전했다고 하고요. 그렇게 찾아낸 공통된 가르침은 크게 네 가지였다고 합니다. 늘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황금률, 모든 생명을 향한 연민과 자비, 살인과 거짓, 탐욕을 경계하라는 가르침, 그리고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 이 모든 걸 요약해서 제시한 문장이 앞서 말씀드린 지금 너의 곁에 있는 사람을 자신처럼 대하라 였던 거였죠. 최첨단 기술이 내린 결론이 결국은 가장 인간적이라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AI를 어떻게 더 지혜롭고 따뜻하게 활용할지 찬찬히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6070번님, 현주스님의 AI 불고리즘 첫 출석합니다. 현주스님 반갑습니다. 스님 목소리 들으니 행복합니다. 일요일마다 꼭 출첵하겠습니다 해주셨는데요. 아유,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환영하고요. 0117번님도 오셨습니다. 이번 개편이 궁금해서 들어왔는데요. 현주스님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AI 불고리즘 관세음보살 해주셨는데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우리 청취자분들 우리 최신의 문물을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03129번님이십니다. 세상의 변화를 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네요. 아직 챗 GPT 활용도 멀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다 따라야 하는 것인지 고민입니다. 불고리즘 잘 청취하겠습니다. AI 활용하면 오타도 없을 것 같은데 확인하고 보냈는데도 문자에 오타가 있네요.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으면 제가 손해보는 삶이 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손해라고까지는 보실 수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른 사람들이 조금 더 빨리 달려가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큰 부담 갖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새로운 우리 AI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지혜롭게 헤쳐나가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는 시간, AI 초대석, 스님도 알고 싶다. 매달 한 분씩 각 분야의 AI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영어 강사이자 스타 AI 교육 강사로 활동 중인 김지원 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언제 스타가 됐죠, 제가? 저희 세상에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방송 왔다 가신 후에 네. 스타로 등극하셨습니다. 세상에.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너무 네. 염려해 주신 덕분에 너무 잘 지냈습니다. 요즘 무척 바쁘실 것 같은데요. 보통 한 주 동안 AI와 관련된 스케줄 얼마나 소화하세요? 사실은 주마다 다르기는 네. 한데요. 보통은 EBS 주에 한두 번, 그다음에 SBS 이제 모닝와이드 촬영 한두 번. 근데 또 이것도 다 유동적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고 나서는 강연들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난주에는 이제 그 경찰 인재 개발원 해서 이제 네. 경찰청 이제 분들 모시고 하는 강연이나 아니면 이제 대학원 강연 같은 것들도 네. 많이 나가고 있고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하는 강연도 나가고 해서 주에 한 4에서 5회 정도는 AI 관련된 스케줄이 있지 않나. 네. 제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이 영어 주제보다는 AI 주제에 더 흥미를 가지고 더 열심히 들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어, 네. 네, 아무래도 근데 네. 제가 이제 AI 강연의 매력에 또 깊게 빠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영어는 다들 많이 오래 공부하셨고 네. 영어 공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또 대부분 알고 음. 계신데 사실 우리도 또 답도 다 알고 있거든요. 네. 영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매일마다 아, 꾸준히 많이 네네. 듣고 우리 다 답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냥 뭐랄까 한 번씩 더 이제 정신을 깨우러 가는 느낌이 있다면 AI 관련된 거는 정말 새로운 정보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현장에서 막 이렇게 뚝딱뚝딱 막 시연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뿅 나와요 하는 거 이제 하면은 이제 그 조용하시던 이제 분들께서 네. 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막 네. 앞에 막 경찰관분들 쫙 이게 막 되게 네. 약간 굉장히 각 잡혀 계시다가 하면 막 오 하시니까 너무 그게 막 뿌듯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AI는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으니까 더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우리 AI 관련 강의를 하시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실 것 같은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수강생, 저 말고요. 혹시 있을까요? 아, 너무 많은데요. 사실 네. 제가 이제 최근에는 1대1로 만나서 이제 그분의 AI 관련된 루틴을 조금 설계해 드리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들도 좀 하고 있는데 네. 이 1대1로 만났을 때 그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 그렇게 1대1로 도와드리면 그게 그렇게 뿌듯하더라고요. 네, 제일 최근에 이제 도와드린 분 중에 이제 연령대가 60대셨어요. 네. 이제 저희 아버지랑 비슷한 연령대의 분인데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제 제2의 인생을 설계해 나가시는 과정에서 이제 AI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치킨집을 지금 차려야 되나 아니면은 뭔가 뭐 다른 어떤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뭐 내가 다시 재고용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조금 네, 고민이 네. 많으신 분이었는데 이제 그분을 만나 뵙고 제가 직접 이제 노트북이랑 스마트폰에 이제 AI 세팅도 해드리고 하면서 이제 그분이 원래 하시던 일이 자동차 관련된 이제 일이었어요. 그래서 네. 좀 큰 회사에서 오래 이제 임원으로 재직하셔서 그러면 요런 전문 지식을 AI에 이렇게 한번 같이 넣어보시고 고민도 해보시고 해서 요런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셔라 해서 이제 그분이 60대의 나이에 네. 이제 자동차 정비 관련 좀 Q&A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드셔서 네. 벌써 이제 약간 소소한 또 수익을 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런 걸 볼 때 네. 너무 뿌듯해. 우리 아빠도 막 이제 이런 생각이 네. 드는 거죠. 아유, 우리 다른 분의 인생에 뭔가 새로운 길을 제시해주고 이렇게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그 보람이 대단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아무래도 첫 시간이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AI 시대에 대한 맛보기 강의를 좀 하셨다면은 오늘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AI 챗봇을 업무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죠. 네, 정말 많죠. 사실은 업무용으로 AI를 활용하시는 거는 업무 이제 뭐랄까요 현장에서는 꽤나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큰 회사일수록 보안에 또 음. 민감하시기 네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제 흔한 뭐 GPT라던가 이런 네. 툴들은 회사 내부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고 음. 이제 코파일럿 같은 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네. 건데 그런 툴은 이제 회사 안에서만 로컬로 돌아갈 수 있게 또 서비스를 제공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툴에 이제 업무를 많이 이제 사용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아는 어떤 기관에서도 글을 윤문도 자체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네, AI를 맞습니다. 활용해 가지고. 왜냐면 네. 이게 유출될 수 있다고. 네. 민감한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네. 챗봇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업무적으로 많이 쓰이는 AI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부탁해도 될까요? 뭐 일단은 가장 많은 분들이 아시고 가장 인지도가 높은 챗GPT가 있겠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좀 보안에 이제 민감한 회사에서는 코파일럿이라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이제 자체 로컬 안에서 네네.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모델 많이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제미나이 구글에서 나온 네. 친구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구글 생태계 안에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쓰는 뭐 지메일이라던가 네네. 구글 드라이브라던가 이런 거랑 연결이 돼서 좀 업무를 편안하게 해주는 네. 그런 특성이 있고 또 이제 인포그래픽 자료를 정말 잘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약간 보고서를 예쁘게 만들고 PPT를 예쁘게 만드는 시간을 좀 줄여주는데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고요. 인포그래픽을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은 뭔가 이미지로 만드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이미지로 만드는 것도 많고요. 우리가 어떤 PPT, 잘 만든 PPT 화면이나 잘 만든 방송 화면을 보면은 텍스트만 이제 줄글로 쫙 나열된 게 아니고 이렇게 비슷한 거는 이렇게 같은 뭐 빨간색 네모 안에 있고 뭐는 파란색 네모 안에 있고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 있고 해서 어떤 정리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는데요. 인포메이션의 그래픽을 합성한 거고요. 정보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시각화 자료인데 그런 것들을 또 굉장히 잘 만들어주는 게 제미나이입니다.
그렇군요. 그 네. 각자 필요한 그런 특성을 잘 살려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툴 외에도 요즘 가장 핫한 뭐 클로드라던가 네. 클로드도 정말 글 잘 쓰고 얘도 음, 인포그래픽 기가 막히거든요. 음, 이것도 많이 쓰시고 네, 진짜 툴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이 놀라실 수 있는데 네. 매 주마다요, 스님. AI 업계에 업데이트가 되는 사항이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으세요? 매 주마다. 매 주마다요? 네. 글쎄요. 한 열댓 개 될래나요? 주마다 네. 최소 300개 이상의 업데이트가 지금 야, AI 업계에서 일어나고 있기 속도가 때문에 엄청나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마이너한 업데이트까지 다 포함한 거고요. 음, 메이저한 업데이트도 한 달 단위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툴도 많고 그만큼 그 영어로는 그 neck and neck이라고 표현하는데 음, 약간 그 경주마들이 이렇게 네. 달리면은 누가 앞서가고 뒤쳐가고 하면서 이렇게 아, 서로 목이 이렇게 누가 앞으로 네, 갔다 뒤로 갔다 네.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AI 업계가. 아, 그래서 막 너무나 많은 네네. 업데이트와 너무나 많은 발전이 막 이렇게 쏟아지고 음, 있는 상황인 거죠. 각 업체끼리 경쟁이 굉장히 심하겠습니다. 굉장합니다. 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저 이게 많은 분들이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무료와 유료 버전이 아, 나뉘게 되는데 네. 차이가 많이 있나요? 야, 이거를 사실 이제 AI를 활용한 교육 강사이기도 하면서 네. AI로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고 있는 음, 입장에서는 사실 막 유료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 먹고 사는 데는 좋을 수 있겠으나 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써보시는 어떤 그 적응 과정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까지 이제 AI를 쓴다라고 했을 때는 뭐 솔직히 네. 이제 굳이 유료를 안 하시고 무료로 먼저 트라이 음, 해보시는 거 충분하고요. 네. 답변의 퀄리티의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사용량의 제한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실수록 이제 그에 대한 합당한 돈을 지불해라 라는 음, 뜻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음. 안 그냥 무료로 쓰셔도 맞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부담 없이 처음에는 이렇게 그럼요. 체험하시다가 그럼요. 필요하시면은 그럼요. 업그레이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챗봇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검색일 것 같습니다. 챗봇도 종류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거 검색할 때는 이게 좋고 또 다른 분야 할 때는 저게 좋고 왜 이런 차이가 생기나요? 사실은 이 AI가 하는 업무의 범위랄까요? 네.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모두가 AI를 쓰면서 모두가 자기 직업과 상황에 맞는 질문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챗 GPT가 있다면 GPT 혼자서 뭐 전 세계에 이제 한 이제 6, 70억 정도 인구에 뭐 한 10억 명 정도만 쓴다고 네. 했을 때도 10억 명이 다 각자의 상황에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요청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명이 그 10억 명치의 그 음, 전문가로서의 역할까지 해내야 되는 거예요. 네. 당연히 그건 불가능하겠죠. 음, 그렇기 때문에 각 AI 회사별로 자신들이 현재 집중하고 있는 기능들이 나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검색은 이게 조금 더 좋습니다. 아니면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문서 작성은 이런 게 좀 더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뉘게 되는 거고요. 네. 검색과 관련해서는 현재 가장 많이 쓰시는 GPT도 너무 좋지만 이제 퍼플렉시티 라고 하는 툴이 네. 있어요. 이 툴도 처음 듣는데 하는 분들이 네, 네. 대부분이시겠지만 저도 처음 듣습니다. 네. 사실 업계 안에서 이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네. 네, 이 퍼플렉시티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사용자가 시키던 시키지 않던 무조건적으로 모든 문장마다의 출처를 다 달아요. 좀 객관적으로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힘을 많이 들이지 않고 뭐 단순하게 땡땡 고객센터 뭐 운영 방법 뭐 전화번호 네, 이제 네. 이런 거 검색했을 네. 때 이제 막 우리 보면은 이제 검색하면 막뭐 어떤 블로그 들어가면 광고 이만큼 나오는데 정보는 안 나오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의 수고를 좀 줄여서 한번 내가 퍼플렉시티에 검색을 하면 동시에 이제 한 네이버 블로그 한 50개 보고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딱 거기에 맞는 출처 달아가지고 답변을 내주다 보니까 네. 검색에는 가장 최적화된 툴인 것 같아요. 요즘 정보의 홍수다. 홍수 시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정말 필요 없는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정보를 맞습니다.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네. 이런 AI 툴을 쓰면은 참 그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AI 잘 활용하려면은 우리 프롬프트라고 하는 명령어를 잘 입력해야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이거 잘못 입력하면은 얘가 혼자 막 그 아까 지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헤매다가 음. 엉뚱한 답을 내놓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요 프롬프트를 잘 입력하는 비법 음. 있을까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감은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짧게 대강 한 줄로 요청했을 때 뭔가 좀 퀄리티가 이상하고 거짓말도 하는 것 같네 네. 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은 프롬프트 입력할 때 제가 첫째로 강조하는 거는 역할을 설정해 주시는 거예요. 역할이요? 네, 예. 예를 들면 그냥 단순하게 이거 요약해줘 아니면 이거 찾아봐줘가 아니고 네. 너는 뭐 10년 차 마케팅 전문가야. 아. 앞에 이렇게 너가 어떤 직업군의 어떤 전문가인지를 설정해 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한 다음에 내가 이제 지금 얻고자 하는 정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표죠. 네. AI를 활용해서 내가 답을 얻고자 하는 목표, 그리고 이거가 관련된 나의 상황. 그래서 최소 이 세 개. 네. 역할, 목표, 상황. 요 세 개는 넣어주시면 넣어주실수록 답변이 더 잘 나옵니다. 아, 저는 잘못 쓰고 있었는데요. 아닙니다. 저는 이제 AI한테 동자승으로 했거든요. 아, 동자야, 이것 좀 한번 알아보거라. 너무 좋네요. 아, 그러면 전문가로 제가 인정을 안 하고 있었네요. 아닙니다. 아이고. 동자승으로서 다양한 또 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죠. 네. 그러면 한 20년 차 된 동자승으로 다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20년 차 된 동자승이 계실 수가 있나요? 네. 자, 그러면 AI로 우리 그 칼퇴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직장인 분들이 아주 귀가 솔깃해지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작업 능률이 굉장히 이제 늘어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인가요? 사실은 칼퇴를 타이틀로 AI를 활용하는 법을 약간 홍보하는 툴들이 정말 많은데요. 제가 그 모든 툴을 다 나열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네. 그 모든 툴을 나열하려면 지금부터 2시간 정도 필요해서 아유, 간략히 좀 네, 핵심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순 없으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다양한 툴들이 있어요. 근데 네. 그 툴들한테요. 처음부터 이거 만들어줘 하고 정답을 기대하지 마시고 초안을 만들어 달라고 해보세요. 예를 들면 내가 회사에서 뭐 AI 업계 트렌드 관련해서 PPT 발표를 해야 된다 하면은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너는 10년 차 어떤 회사의 영업을 담당하는 사원인데 하면서 이제 쭉 얘기하는 네. 거예요. 내가 이런 뭐 2026년 AI 트렌드에 관련된 발표를 해야 돼. 어떤 게 들어가면 좋을지 항목별로 정리된 초안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이제 초안부터 쭉 나오는데 네. AI가 가장 잘하는 건요. 빈 종이에다가 네. 밑그림 그려주는 걸 가장 잘해요. 아. 그래서 빈 종이에 밑그림 그리고 네. 글씨로 빼곡하게 채우는 작업을 가장 잘하는데 사실은 사람이 업무를 할 때 네네. 의외로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게 브레인스토밍이고 의외로 발표 어떻게 하지? 무슨 맞습니다. 내용을 쓰지? 퇴근 언제 하지? 이렇게 네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초안에 대한 고민을 음. AI한테 맡기시고 네. 그러면 뭐가 됐든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네. 하면 그걸 조금 더 이제 심화시키시고 버릴 건 버리시고 하면은 그 처음에 드는 그 정신적인 기획 노동을 좀 많이 줄일 수 네. 있죠. 애벌 빨래를 맞아요, 하면 맞습니다. 깔끔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참 도움이 많이 되는 방법이네요. 네. 그리고 우리 직장인들 많이 하는 업무 중에 또 우리 대학원생들, 저는 이제 학교 가가지고 처음 이제 PPT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네. 접했거든요. 맞습니다. 아유, 너무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맞아요. 근데 요즘은 아주 간단하게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런 PPT를 만드는 게 모든 직장인분들과 네. 모든 진짜 일하시는 분들의 고충이에요. 심지어 저도 그렇죠. 직장인이 아닌데도 강의에 필요한 PPT를 만들어야 되는데 들어가면 이제 하얀 비너면만 있잖아요. 근데 이걸 또 그냥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있어 보이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에 사실 디자인에 대한 감각도 제가 없고 한데 요즘은 이제 요 PPT를 가장 잘 만들어주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3개 정도 툴이 있어요. 네. 첫 번째로는 구글에서 만든 제미나이, 네. 시각화, 인포그래픽 잘한다고 네. 말씀드렸던 그 친구고요. 두 번째가 클로드라는 요즘 핫한 네. 이제 글쓰기를 잘하는 친구인데 얘한테 뭐 이런 내용으로 초안 뽑아서 PPT 만들어줘 하면은 PPT가 진짜 멋지게 나옵니다. 디자인 다 돼서 나오거든요. 네네. 그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젠스파크라고 하는 툴도 있어요. 네, 네. 젠스파크. 그것도 이제 미국의 굉장한 공룡 실리콘밸리 기업이 만든 툴인데요. 거기도 이제 PPT 만들어 달라고 하면 쫙 만들어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3개의 툴 모두 다 그거를 사용자가 직접 수정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냥 보통은 원래는 이제 AI가 만들어낸 PPT의 가장 네. 큰 단점이 수정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냥 이미지처럼 네, 뽑히니까 네. 그러면 이거를 수정하려면 또 프롬프트를 다 써야 되는 네, 거예요. 네. 몇 번째 슬라이드에 뭐가 네. 뭐 글씨가 깨졌고 너무 힘들거든요. 네. 근데 어느 정도 좀 만족스러운 초안이 뽑혔다 하면은 이제 PPT 다운로드 누르셔가지고 내가 내 손으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확 줄어드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한번 써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AI를 사용할 때 가장 우려되는 것, 아무래도 이제 작년까지 그런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많이 당했었는데요. 얘네들이 거짓말을 가끔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거를 좀 줄이는 팁, 그리고 또 요즘은 좀 어느 정도까지 기술이 발전해서 이게 많이 이제 오류가 안 나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GPT가 거짓말을 참 많이 네, 한다라고 강하게 느끼시는 가장 큰 이유가 처음에 이제 챗GPT가 세상에 공개가 됐을 때 되게 신기해서 많은 분들이 써보셨어요. 네, 실제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100만 명, 1000만 명, 1억 명의 사용자를 음, 달성하게 된 그런 툴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들어가신 분들은 그 처음 경험이 되게 강렬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가 그 3년 전에 만났던 챗GPT는 정말 정말 신기한 거짓말을 많이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첫 경험이 굉장히 강렬해서 네, 그 AI 별로던데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 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꽤 흐르고 네, 거의 지금 한 달에 1년치, 5년치의 발전을 하고 있는 이 AI 업계에서 3년이면은 거의 지금 30년이 지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음, 상당 부분 발전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는데 요거를 잡아내는 프롬프트 세팅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 실제로 제가 네, 이 방법을 이제 알아내게 된 게 AI를 공부하다가 이제 그 챗 GPT를 만든 오픈 AI라는 네, 회사에 내부 개발자분들이 계실 거 네, 아니에요. 네, 그 개발자분들이 좀 거짓말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세팅 값이 한번 유출이 된 네, 적이 있어요. 어, 유출이 되니까 이제 그게 약간 전체 공개 네, 네, 정보처럼 네,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이제 적용해 놓고 쓰니까 진짜 거짓말이 많이 주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차피 다 공개된 네, 네, 정보니까 한번 나눠봐야지 하고 제가 제 이제 소셜 미디어에 올렸는데 네, 그게 이제 조회수가 500만이 터지면서 500만이요? 네, 네, 진짜 많은 분들이 그 프롬프트를 네, 네, 가져가셨어요. 실제로 제 이제 소셜 미디어 계정에 나와 있는데 음, 프롬프트가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다 음, 불러드릴 수는 없고 음, 이제 그런 어떤 거짓말을 줄여줘. 라는 취지의 시스템 프롬프트라는 음, 개념을 그 이제 GPT에 들어가면은 설정 개인마다 이제 네, 설정을 네, 누를 수 네, 있거든요. 설정에 들어가면 맞춤형 지침이라는 란이 음, 있습니다. 그 맞춤형 지침에 이제 거짓말 하지 마라. 공식 자료를 우선으로 해라. 최신 정보 무조건 재확인하고 반박 검토 최소 3번 이상 해라.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쫙 네, 적혀져 있는 걸 네, 넣어두면 한 번 AI를 쓸 때마다 자동으로 네, 최소 3번 이상 검수를 한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음, 그걸 어떻게 보면은 그 제가 매번 출처 확실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이걸 맨날 얘기하지 아, 않아도 기본 자동으로 설정으로, 네 네, 해주는 방법이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우리 그 학교에서 요즘 대학생들이 그 AI 활용해서 레포트 많이 쓴다라고 해요. 음, 근데 제 교수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티가 난대요. 많이 나죠. 너무 잘 썼대요. 아 그렇죠, 너무 잘 그렇죠. 썼대요. 근데 네, 또 요 AI로 글 쓴 거를 잡아내는 프로그램도 있다라고 그런다고. 근데 네, 그거를 또 선회하는 또 AI 프로그램이 또 있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이런 거 막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좀 사람이 쓴 것처럼 자연스러운 글쓰기 방법, 아, 팁, 노하우 있을까요? 이거를 말씀드리면 전국의 대학 교수님들께서 아니 그런 걸 가르치면 되나 하실 아, 것 같은데요. 지금은요. 이제 AI를 어떻게 활용하나가 화두입니다. 아, 네, 그런가요? 네, 제가 혹시라도 이제 교수님들께서 좀 심려가 커지실까 봐 좀 걱정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원하실 테니까 네, 이제 AI 티가 덜 나는 네, 글쓰기의 꿀팁을 공유드리면 첫 번째로는 사용하는 툴을 바꾸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GPT 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AI 티가 나지 않는 글을 쓰는 데는 최적화돼 있진 않아요. 네, GPT는 되게 육각형 툴이에요. 모든 걸 음, 다 90점만큼 하는데 네, 하나가 100점이거나 하는 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음, 근데 이 글쓰기를 정말 정말 자연스럽게 하는 친구가 이제 클로드라는 툴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 클로드라는 툴에 이제 회원가입하시고 네, 거기에다가 그냥 글 써달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내 말투로 내가 직접 쓴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쓴 책이나 아니면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쓴 리포트나 네, 아니면 뭐 소셜 미디어에 올렸던 글이나 이런 음, 내 말투가 녹아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워드 파일로 만드신 다음에 네, 이제 클로드의 그 프로젝트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네, 그 프로젝트라는 기능 안에 글쓰기 전문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나 만든 다음에 음, 그 안에 내 글을 한 5개 정도 첨부를 해놓는 네, 거죠. 네. 그러면은 정말 놀랍게도 진짜 제가 쓴 것 같은 글이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듣기로는 이제 클로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그냥 인터넷에 있는 정보로 학습한 게 아니라 아닙니다. 도서관에 있는 실제로 글 쓴 자료들을 PDF로 변환해서 그거를 학습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글쓰기가 네. 남다르다라고 맞습니다. 했는데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한번 고민해 봐야 근데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높아심에 드리는 네. 말씀은 이제 모든 글쓰기를 다 그렇게 의탁을 하시면은 아이 그렇죠. 안 됩니다. 꼭 맞습니다. 반드시 다 쓰고 나서 AI가 써줬어도 다 한 번씩 읽어보시고 네. 틀린 건 없는지 확인도 하시고 아까 공부도 하시고 네. 우리 김지현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네. 초벌로 네, 맞습니다. 기획 정도 정확합니다. 네. 이렇게 좀 도움을 받았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 김지원 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벌써 훌쩍 지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건 진짜 AI로 하는 게 우리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거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작업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AI를 쓰면서 효용 가치를 많이 느끼는 건 네, 제 머릿속에 있는 진짜 많은 생각과 아이디어들과 해야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AI를 켜놓고 이제 마이크 버튼 누른 다음에 막 쏟아요. 나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요거 해야 되고 막 하면은 정말 정리를 잘해줍니다. 그러네요. 아. 그러면 당신은 내일까지는 이거 하시고 내일 모레까지는 이거 하셔야 되고 네, 네. 해서 뭔가 제 스케줄을 정리해주는 비서처럼 전 많이 좀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네. 너무너무 일이 많잖아요. 업무도 많고 그리고 사실 AI 시대가 되면서 참 아이러니합니다. AI 시대가 돼서 AI가 일을 해주면 우리가 일찍 퇴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퇴근 네. 시간이 똑같거든요. 음. 그리고 뭔가 일이 빨리 끝나서 내가 좀 더 쉴 시간이 늘어나야 되는데 일이 더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네. 많이 받으세요. 근데 그게 이유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위에 계신 분들이 요즘 이런 거 AI로 할 수 있다며 그러니까 약간 한 사람한테 원래 한 사람당 1만큼의 일을 줬다고 네, 하면 네, 이제 네. 1.5씩 주시는 거죠. 그거는 좀 진짜 안타까운데 근데 아무래도 또 네. 이제 그게 현실이다 보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정보량과 업무량이 늘어난 시대인 네, 네. 거예요. 그거를 머릿속에서만 갖고 있으면 너무 스트레스고 빼먹는 게 생기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뭐 5분이 됐건 10분이 됐건 이제 막 쏟는 거죠 AI한테. 그러면은 정리를 정말 잘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제 머리를 비우는 용도로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현주 스님의 AI 불고리즘에서 함께하는 우리 AI 초대석 스님도 알고 싶다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오늘은 AI를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게 되어서 참 유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신 김지원 강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